네, 뉴스큐 계속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 남용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틀 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소환돼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1차 조사에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표현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감찰반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은 단순한 판단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에 통보하는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찰을 중단하라는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조 전 장관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에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한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수요 억제 정책이 불러온 혼란이 여전한데요. 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하루 만에 금지한 것도 혼선을 더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방문과 전화를 통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에는 담보 인정 비율 LTV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15억 원이 넘는 곳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존 매매계약 체결자가 종전 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또한 15억 원 초과가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의 대출 금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루 만에 뒤집고 대출 차단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싸늘한 편입니다. 실제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리며 대부분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보유세마저도 1년 전보다 최대 50%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자칫 엉뚱한 실수요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이번 대책이 이상급등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을 숨죽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아빠가 키운다. 요즘엔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을 한 아빠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닐 겁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은 170만 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9만 9천여 명,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만 1,500명, 남성은 1만 7,700명가량. 여전히 여성이 쓰는 육아휴직이 80% 이상 대부분입니다. 비중은 작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지난해 47% 늘어난 것을 포함해 해마다 50% 안팎으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사람은 7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직해서 같은 직장을 1년 넘게 다니는 비중은 79.1%로 2.3%포인트 커졌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고용 유지율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3,800여 명으로 35.4% 증가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69만 9천 명, 기혼 여성 가운데 20%에 육박합니다. 경력이 끊긴 이유는 육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 고용률 차이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남성 81.1%, 여성 53.5%로 격차가 27.6%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육아와 출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정착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항공업계,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들이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저비용 항공사 5위 이스타항공을 전격 인수합니다. 여기에다 아시아나항공도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항공업계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현대산업개발에 패한 직후 국내 5위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항공지분 51.1%를 인수하는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지분 인수 예정가는 695억 원입니다. 이번 매각 협상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가 수용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고 지난 9월에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환율 상승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보이콧 재팬 영향으로 일본 노선 대부분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중거리 노선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보잉 737 맥스 2대가 전 세계적으로 추락 사고가 이어져 운항 금지되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현재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6곳, 여기에다 올해 면허를 취득한 신규 3곳이 내년부터 운항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극심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 매각에 따른 대형 항공사의 경쟁에다 저비용 항공사까지 무더기로 취항에 나서면서 항공업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관광 급감, 또 하나 지속되는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 이 LCC 업계의 지속적인 M&A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가 완료되면 항공기가 65대로 늘어나 74대 아시아나만큼 몸집이 불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항공기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와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 선거법 단일안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안의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석패율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다른 야당 대표들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기 위한 석패율제가 도입 취지인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과 50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됩니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개방 이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교육부의 사학 혁신 방안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교수, 교직원 인사부터 교비 행령까지 사학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답게 더욱 높아지도록 사학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임원 간 친족 관계를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개합니다. 또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 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사학 회계의 투명성도 높입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의 배임 횡령으로 강화합니다.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에는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포함합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하는 적립금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계획을 공개하도록 추진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이 빠져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방안이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프로야구 FA 투수 송은범이 LG와 2년간 계약금 3억 원 등 총액 1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2003년 프로에 데뷔한 송은범은 올 7월 한화에서 LG로 트레이드돼 불펜 투수로 활약해왔습니다. LG는 FA 협상에서 백지 위임한 오지환과 계약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T 위즈 프로야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T 구단은 수원 KT 위즈파크 스마트 스타디움 구축과 팬들과 소통하는 위제 맵을 출시하는 등 스포츠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서 스포츠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동아 알루미늄 주식회사가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프로축구 대구FC는 우수 프로스포츠단 부문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파주와 철원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5도, 대구와 광주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전국적으로 3도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해도 쌀쌀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인 비가 온 뒤에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또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 곳곳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5도를 비롯해서 춘천도 영하 5도, 대전과 청주, 안동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영상을 보이겠지만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 춘천도 4도, 청주 5도, 대구 8도, 광주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성탄절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강원 영동엔 비나 눈이 오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